나야 전략 책일용입니다. 2022년 8월 6일 현재 코스피는 2490포인트로 과매도 국면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땅, 아파트, 부동산의 가격은 어떻게 정할까요? 사고 파는 것에는 다 저마다의 가격이 있는데 때로는 비싸게 느껴지고 때로는 싸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제 경우에는 살 때는 비싸고 팔 때는 싸게 느껴지는데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집값, 주가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가격은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서 가감하면 조금 편리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부동산 감정평가사들이 평가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평가 금액은 첫 번째는 집을 지을 때 들어가는 돈을 기준으로 하는 원가 방식이고요. 두 번째는 집을 통해서 버는 수익을 기준으로 하는 수익 방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옆집이 거래된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비교 방식입니다. 어느 한 방법만 쓰는 것은 아니고요. 인근의 토지 거래를 기준으로 토지가를 산출하고 철근조의 건축비를 기준으로 건물 가액을 평가하는 식으로 세 방식을 감안해서 산정합니다. 집값을 구성하는 조건이 일정하다고 극단적으로 가정을 하면 집값이 원가보다 싸다면 아무도 집을 지어 팔지 않을 테니 과매도 국면일 것이고요. 또한 집에서 나오는 수익이 이자보다 낮으면 과매수 국면일 것입니다. 집을 사면 손해가 날 테니까요. 채권의 가격은 아주 단순합니다. 국채든 회사채든 채권에서 나오는 원금과 이자를 현재 가치로 계산하는 것인데요. 개념적으로 단순하게 물가 상승률이 이자율과 같다고 가정을 하면 원금 1억 원, 이자 3.5%, 만기 1년으로 계산하면 1년 후에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1억 350만 원이 되죠. 현재 1억은 1년 후에 1억 350만 원과 같다는 말이 됩니다. 우리가 은행에 예금을 하면 이자를 버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금리가 물가 상승률보다 크게 높지 않으니 경제적으로는 가치가 유지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주식도 원리는 같습니다. PBR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Price Book Value Ratio. 시가총액 나누기 순자산입니다. PBR이 1이라면 회사의 가치가 시가총액과 같다는 말이고요. 부동산으로 따지면 집 지을 때 원가가 지금 가격이라는 말이 됩니다. PBR이 2라면 100원을 투자해서 공장을 지었는데 가치는 200원이다 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PER이 있는데요. Price Earning Ratio, 시가총액 나누기 당기순이익입니다. PER가 1이라면 시가총액과 당기순이익이 같다는 말이고요. 시가총액을 올해 다 번다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인 주식이라면 PBR, PER가 그 산업군 대비 조금 낮거나 높거나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집값, 주식, 채권의 가격 산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변수는 무엇일까요? 우선 살 사람이 많은가요? 팔 사람이 많은가요? 집은, 주식은 현재 비싸게 느껴져도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은 많아 보입니다. 또한 원자재 상승으로
신규 공급 가격은 상당히 올라야 할 것이고요. 아마 집값은 부동산 정책의 영향이 가장 클 것이고요. 규제가 어떻게 풀리고 어떻게 작동할지 많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실 확인이 필요하지만 양평 병장지에 매기가 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집이나 주식이나 여력이 없어서 사지 못하는 것은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결국 수익의 문제일 텐데요. 월세가 올라도 얻으려는 세입자가 줄을 서면 집값은 오를 것이고요. 가격이 올라도 그 회사 상품을 사려는 사람이 줄을 서면 오르겠죠. 반대면 떨어질 것이고요. 결국 가장 큰 문제는 이자율 상승, 원자재 상승으로 값은 비싸져야 하고 살 사람이 줄어드는 디플레이션이 어느 정도이냐의 문제죠. 저는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극단적인 판단 전망보다는 합리적인 생각이 나아 보입니다. 핵전쟁이 일어난다. 미국과 중국이 무력으로 충돌한다. 물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는 폭등과 폭락의 과정보다는 수요가 공급이 준다, 는다, 10%, 20% 이렇게 가늠해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일정 부분 디플레이션이 올 텐데 미국의 고용과 소비가 급격히 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력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력이 있다면 값이 약간 오른다고 소비가 아예 끊기지는 않겠죠. 한국에 사는 제가 왜 우크라이나, 스리랑카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처한 상황을 잘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카이 한화 디펜스는 좋겠습니다. 금융위기, QE를 거치며 FOMC의 영향력은 대단하죠. 올해 기준금리를 1.5%나 더 올려야 한다는 소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재 미국 금리를 보면 기준금리 2.5%, 3년물 3.24%, 10년물 2.83%, 30년 모기지는 5% 아래로 내려갔다는 소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금리상으로는 파동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물가 상승률은 내년 상반기를 지나며 기저효과로 낮아지게 보일 것이고요. 물가, 금리의 하락을 예상하지는 않지만 익숙해지는 과정이라고 보여집니다. 언론에 비춰지는 모습은 무언가 문제가 크게 있어 보이고 나타날 걸로 보이지만 주식시장을 보면 코스피가 독일, 일본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가장 큰 변수로 보이고요. 둘째, 그러면 종목의 선택의 문제가 남는데요. 경험상 이렇게 시장이 요동을 치고 나면 세상은 다른 모습을 보이죠. 결국은 사람과 돈이 모이는 곳이 오를 텐데요. 저는 반등의 신호로 기술주를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864달러네요. 테슬라를 전기차로 분류하는데 저는 전기차보다는 자율주행차로 보입니다. 스타링크, 드론, 노지를 보면 세상의 변화가 기대되기도 합니다. 다만 기술주 중에서 반도체는 설비 증설에 따른 수익성 악화 과정을 거쳐야 하는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